적당히 도넛. 이제 제발 좀 그만해. 나 좀 봐줘. 나오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전까지 나오는 아내 유리가 파충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다. 그전에는 파충류를 너무 싫어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뱀이나 도마뱀을 키우게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복서점이라는 책방에서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구입한 덕분에 나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파충류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 도감을 펼쳐보면 책에 실려있는 사진 속 파충류를 좋아하게 되는 마법 같은 책이었다. 나오는 시험삼아 아내에게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아내가 먼저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을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나오는 펄쩍 뛰어오를 만큼 기뻤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오가 집에 없는 사이에 아내가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보았던 모양이다. 나오, 나 그린 이구아나 갖고 싶어. 레오파드 개코하고 콘스네이크, 또 잭슨 카멜레온도.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적금을 깨면 살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우리 지금 당장 사러 가자. 응? 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의 집에는 파충류 동물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이제 냉장고의 냉동실은 얼음이나 냉동식품뿐 아니라 뱀에게 먹일 냉동취로 꽉 찼다. 게다가 지렁이랑 귀뚜라미 같은 생물을 먹이도 키우기 시작해서 온 집안이 수조와 사육장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뿐이었다면 나오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오의 꿈이 파충류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아내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최근에 아내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오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거실에서 콘스네이크 코코를 목에 감은 채 노트북 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리 뭐해? 뭘 찾아보는 거야? 아, 나오 다녀왔어. 이거 좀 봐. 여기 동물원을 찾아보고 있었어. 이 동물원 파충류관에 아주 희귀한 알비노 목도리 도마뱀이 있는 건 알지? 그걸 훔쳐올 방법이 어디 없을까? 뭐? 훔친다고? 하하,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그렇지만 진짜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기쁘다. 아내는 웃었지만 나오는 웃을 수가 없었다. 아내의 표정을 보니 그 말 속에는 분명 진심이 섞여 있었다. 일이 점점 커지자 나오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오는 한심한 기분이 들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팔짱을 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갈래? 해외여행? 그럴 돈이 어딨어. 저금해둔 거 동물들한테 거의 다 써버렸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리자.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그게 어딘데? 갈라파고스 제도. 아내가 씩 웃었다. 나오는 이번에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갈라파고스라면 남아메리카? 거기를 왜? 물론 아름다운 섬이 많지만 우리가 하이킹이나 다이빙 같은 활동을 좋아하진 않잖아. 다이빙? 나오도 참 그런 거 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거든. 잊었어? 갈라파고스에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파충류들 있잖아. 바다 이구아나, 갈라파고스 땅 거북, 그리고 용암 도마뱀. 그 아이를 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 현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몇 마리쯤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유리, 그건 말도 안 돼. 나도 꿈이야 꾸지만 어디까지나 꿈이지. 지금 당신이 말한 애들은 전부 다 멸종 위기 동물이야. 절대 구할 수도 없고 개인이 가져서도 안 된다고. 괜한 짓 했다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 그래도 갖고 싶은 건 어떡해.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갈라파고스로 이민 가는 건 어때? 어? 그건 괜찮잖아. 유리, 나한테 맡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내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다. 진심이야. 저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오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부여잡았다. 제발, 이제 제발 적당히 하란 말이야. 답답한 마음에 꿍 하고 앓는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피가 확 거꾸로 쏟았다. 이게 다 저 책 때문이야. 저런 도감 따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에이.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획 잡아채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었다.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쓰레기통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마치 살아있는 듯 스스로 책장을 펼쳐서 새처럼 퍼덕거리며 유리창으로 날아가 퍽퍽 부딪히는 게 아닌가. 나오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책이 살아있어. 날고 있어. 저게 말이 돼? 내가 헛것을 보나? 무서워서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저 책을 어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나오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책 앞으로 걸어가 있는 힘을 다해 창문을 열어젖혔다. 기다렸다는 듯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창밖으로 휙 튀어나왔다. 허공에서 휘청휘청하던 책은 금세 방향을 찾았는지 여유롭게 어디론가 날아갔다. 혹시 그 책방으로 되돌아가는 건가? 그래 맞아. 어쩌면 그 책방 주인은 해결 방법을 알지도 몰라. 나오는 불이 나게 방에서 나와 아내에게 외쳤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오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저 멀리 날아가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아득히 보였다. 나오는 숨을 헐떡거리며 온 힘을 다해 책을 잡으러 쫓아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뛰었지만 결국 나오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따라잡지 못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어두운 골목 안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로 온 거야? 두리번 주위를 살피는데 골목 안쪽에서 부연 불빛이 보였다. 불빛이 나오에게 점점 다가왔다. 가까이 가보니 그 불빛은 고풍스러운 등이었다.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씨름 선수처럼 풍채가 당당한 여자였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백색 머리카락에 옛날 동전 무늬가 그려진 자주색 한복이 멋들어지게 어울렸다. 얼굴 생김새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롭고 위험이 있었다. 나오는 깜짝 놀랐다. 그 여자도 깜짝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어머나,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에 행운의 손님을 만나 뵙다니요. 야식을 사러 나오기를 정말 잘했사옵니다. 여자의 팔에 걸린 장바구니에는 봉지라면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누구든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근처에 사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혹시 선복서점이라는 책방을 아세요? 선복서점이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 책방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사실은 그 책방에서 산 책 때문에 아내가 이상해져 버려서. 이상해졌다고요? 이런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내가 성격도 취향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나오는 선복서점에서 있었던 일과 러블리 파충류 도감으로 인해 달라진 아내의 모습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왠지 이 여자 앞에 있으면 마음속 고민이 꾸역꾸역 밀려 나오는 것 같았다. 여자는 한마디로 대꾸하지 않고 나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골목을 지나가다가 책방을 하나 보기는 했사옵니다. 바빠서 신경 쓰지 않고 지났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가게가 없었던 것 같네요. 어쩌면 그 가게가 선복서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볼게요. 그 골목이 어디쯤 있나요? 가르쳐주세요. 나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했다. 여자가 수상한 눈빛으로 나오를 바라보았다. 장소야 가르쳐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전에 저희 가게에 잠깐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가게라니요? 저희 과자 가게에 방문해 주시면 틀림없이 손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행운의 손님이시니까요. 아니라면 저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전천당은 바로 이 앞이옵니다. 전천당이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나우를 두고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총총 걷기 시작했다. 여자를 놓칠세라 나우는 부지런히 뒤따라갔다. 그리고 이내 과자 가게에 다다랐다. 출입문 위쪽에 전천당이라고 새겨진 멋진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예스러운 가게 모습이 선복서점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느낌이 감돌았다. 게다가 전천당에는 선복서점보다 훨씬 더 매력이 넘쳤다. 내버려둬 팬케이크, 라푼첼 프레첼, 몰라몰라 물풍선, 신기루 거울, 외톨이 감자칩, 스릴 젤리, 동화벨, 코롱 마카롱, 못난이콩, 카멜레온, 레몬 등등 하나같이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과자들과 장난감들이 있었다. 나오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에 관한 고민마저 잊어버릴 정도였다. 나오는 넋이 나간 채 가게를 둘러보는 사이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쪽에 달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되돌아 나온 여자는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 나오에게 다가왔다. 손님, 이 물건은 어떻사옵니까? 여자가 내민 것은 도넛이었다. 이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노릇노릇하게 튀겨 설탕을 뿌린 평범하게 보이는 도넛이 들어있었다. 비닐봉지 겉면에는 적당히 도넛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오는 적당히 도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도넛을 본 순간 온몸이 타오르듯 강렬한 욕망이 끌어올랐다. 갖고 싶어. 이걸 꼭 갖고 싶어. 나우가 적당히 도넛을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자 옆에서 여자가 달콤하게 속삭였다. 이것은 적당히 도넛이라고 합니다.
이 도넛을 드시면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마음이 가라앉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과자이옵니다. 저 적당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정이 지나쳐 도를 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란 뜻이지요. 손님의 아내분께서 드신다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살게요. 그거 주세요. 네, 가격은 10원이옵니다. 10원이요? 엄청 싸네요. 그 대신 2015년에 발행된 10원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그 동전 말고는 팔 수가 없사옵니다. 나오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다. 운 좋게도 2015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놀라워하며 나오는 10원 동전을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빙글빙글 웃으며 동전을 받았다.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사옵니다. 여기 적당히 도넛을 받으시지요. 다만 아내분에게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요? 꼼꼼한 성격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적당히 도넛을 앞뒤로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봉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글을 발견했다. 적당히 도넛 사용 방법. 무언가에 너무 심취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에게는 적당히 도넛이 안성맞춤입니다. 먹으면 곧바로 무엇이든 적당해집니다. 다만 무엇이든 이라는 말은 정말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정도 적당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오는 몇 번이나 그 글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망설이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저 여기에 쓰여있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혹시 남편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될까요? 용케 알아차리셨군요. 그 말씀이 맞사옵니다. 아내분이 적당히 도넛을 드신다면 손님에 대한 사랑도 적당한 수준으로 식을 것이옵니다. 나오는 몸에서 온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아내가 자기를 적당히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오싹했다. 여자는 머뭇거리는 나우를 깊고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적당히 도넛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것만 생각하면 자연스레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하하 그렇군요. 그 말이 맞아요. 창백했던 나우의 얼굴이 빛이 돌아오며 그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마음을 정하신 것 같사옵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 아내는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몰라요. 파충류에 집착하다가 자기 인생까지 망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아내가 적당히 도넛을 먹게 할래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내하고 대면해지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애써 볼 거예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아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는 나우를 보고 여자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라 생각하옵니다. 손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아내분도 손님을 다시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그런데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게를 나가 코앞에 있는 골목을 쭉 걸어 나가 보다 보면 손님께서 잘 아시는 길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오는 적당히 도넛을 손에 들고 과자 가게에서 나왔다. 여자가 말한 대로 골목을 쭉 걸어가자 이내 집 근처에 있는 길가로 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가서 유리에게 적당히 도넛을 먹으라고 하자. 뒷일은? 아니, 지금 유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야 해. 나오는 스스로 타이르면서 걸음을 내딛었다. 손님을 배웅한 뒤 전천당 주인 홍자는 빙긋 웃었다. 이런 마음은 오래간만이로군요. 그 손님이라면 적당히 도넛을 두신 아내분과 틀림없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가게 문을 닫고 마네킹 에코들과 함께 라면이나 먹어야겠어요. 저녁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라면이 이렇게 당길 때가 있다니까요. 게다가 밤에 먹는 라면은 금지된 맛이라 더 참기는 어렵지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니까요. 후후후. 홍자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고 나오. 30살 남자. 2015년 발행 10원. 적당히 도넛 구매자. 쌍둥이 형의 방문. 잠시 휴업합니다. 선복 서점. 그날 골목 안쪽에 있는 선복 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막했다. 굳게 닫힌 가게 문에는 잠시 휴업합니다 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기모노를 두르고 통이 크고 주름이 자잘하게 잡힌 바지를 입고 있었다. 등에 큼직한 나무 상자를 짊어지고 가던 남자는 선복서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가게를 새로 열었다길래 축하해 주려고 기껏 찾아왔더니 벌써 휴업이야? 얘도 참. 대체 무슨 일이야? 남자는 언짢은 얼굴로 혀를 찼다. 선복서점에 와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가게 주인인 젠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정거리는 말투와 도끼 어린 표정은 젠지와 너무나도 달랐다. 다정한 젠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모습이었다. 그는 눈매도 날카롭고 빈틈이 없어 보였다. 겉모습은 젠지하고 똑같지만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다. 남자는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뭔가 크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나 보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쳇, 이러니 내가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야. 한숨을 쉬면서 남자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닫힌 문 안쪽에서 걸쇠 풀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드르륵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선복서점으로 들어가 안쪽 계단을 올라갔다. 젠지 어디 있어? 형? 2층 방에서 젠지가 얼굴을 쭉 내밀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주위가 벌겋게 부었고 코끝도 빨갰다. 어떻게 여길?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가게 문 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휴업을 해? 무슨 일 있었어? 형. 야, 잠깐만.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울지 마. 빨리 코 풀어. 마음 좀 가라앉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그게 있잖아. 젠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어린애같이 순순히 풀어놓았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형은 화가 나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렸다. 그러니까 너한테 책을 산 그 자식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책을 버렸다는 거지? 내 말이 맞아?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어. 내가 판 책이 이런 순환을 당하다니. 처음 겪는 일이야. 큰 마음 먹고 여기로 옮겨와서 혼자 힘으로 멋진 책방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어. 손님이 어째서 만족하지 못했는지 알면 만회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 손님은 이미 전천당이라는 과자 가게에서 산 물건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젠지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 나는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팔지 말았어야 할 책을 팔아서 오히려 폐를 끼치고 말았다고. 젠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형은 점점 화가 끌어올랐다. 어휴, 질질 짜지 좀 마. 그건 네 잘못이 전혀 아니야. 책을 함부로 버린 손님이 제 멋대로였던 거지. 좋아, 내가 해결해 줄게. 나 가이치가 좀 더 분발해서 그 녀석에게 복수의 저주를 걸어주겠어. 그 녀석 주소 알지? 어서 대. 서슬이퍼런 가이치를 보고 젠지가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마. 손님 탓이 아니야. 물론 러블리 파충류 도감 탓도 아니고 내가 그 손님이 원하는 행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탓이라니까. 내가 한심했던 거야. 그렇게 매번 충격받고도 드러누워서야 책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겠어? 사람은 원래 제멋대로 생겨먹은 동물이야.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면 좀 더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젠지를 보며 가이치는 한숨을 푹 쉬고 말았다. 할 수 없지. 내가 당분간 가게를 도와줄게. 아니야 형,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괜찮아. 나도 막 큰 일을 끝내서 잠시 시간이 생겼거든. 게다가 귀여운 동생이 우울해하는데 모른 척 내버려둘 순 없지. 가이치는 다정하고 따뜻한 눈으로 젠지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오직 젠지에게만 너그러웠다. 젠지는 한결 기운이 났다. 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형이긴 해도 곁에 있으니 역시 든든했다. 고마워. 그럼 동생 노릇 좀 해볼까? 그래, 이 형님한테 맡겨둬. 그나저나 배는 안 고파? 뭐 만들어줄까? 그보다 가게를 열어야지. 아 맞다, 이 말은 꼭 해둬야겠어.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내 손님한테 형 물건을 파는 건 절대 안 돼. 알았지? 책을 사면 덤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알았어 이 녀석아. 가이치는 뿌르퉁한 표정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젠지가 1층으로 내려가자 그의 표정은 차갑게 돌변했다. 과자 가게라고 했지? 왠지 마음에 걸리는데? 한 번만 더 내 동생 자존심을 긁어놓을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가이치는 소름 돋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후딱후딱 밀크티. 무슨 일이든 쉽게 척척 해치우면 얼마나 좋을까? 스미레는 영어 학원을 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스미레는 해야 할 일이 넘쳐났다.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학교 숙제, 일주일에 2번씩 가는 영어 학원, 동아리에서 하는 플룻 연습 너무 많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해내지 못했다.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스미레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플룻 연습을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서는 숙제를 먼저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고 막상 숙제를 시작하면 이번에는 잊어버리기 전에 내일 쓸 교과서랑 체육복을 챙겨야 하는데 라고 딴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집중이 안 되었다. 덕분에 손님들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시간을 내지 못해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스미레에게 어디 가자고 먼저 말해주는 친구도 거의 없었다. 스미레는 꾸물거리고 느려터진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무슨 일이든 척척 빠르게 해치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스미레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좁고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 영어 학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제 다른 길로 빠져들었지? 설마 길을 잃었나? 처음 보는 낯선 장소에 스미레는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중학교 2학년에 돼서 길을 잃다니 부끄럽고 충격적이었다. 빨리 이 골목에서 나가서 길을 물어봐야겠어.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데 과자 가게 하나가 눈앞에 보였다. 이런 골목 깊숙한 곳에 과자 가게가 있어서 신기했다. 게다가 전천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은 너무 매력적이었다. 예스러운 외관에 낡은 간판까지 마치 옛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를 풍겼다. 과연 스미레는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2권.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